베를린 나머지 이야기들은 이제 2편 남았는데요. 이번 편하고 다음 편에서는 이제 베를린 시내 관광 대략적으로 훑어보면서 먹방 위주, 그러니까 음식 얘기 위주로 이제 좀 꾸며볼 생각이에요. 처음에 이제 간 이곳은 뭐 보이다시피 버거킹인데, 아침부터 버거킹에 간 이유는 제가 뭐 굳이 프랜차이즈 햄버거집, 패스트푸드집을 갈 이유는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독일에서 먹는 버거킹이나 그런 햄버거집 같은 데서 먹는 햄버거 메뉴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한국이랑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감자튀김을 마요네즈에 찍어서 먹을 수 있는, 마요네즈가 기본 소스로 제공되는 것도 그렇고, 또 제가 좋아하는 그 피쉬버거가 있어요. 피쉬버거 이거처럼 생선 튀김 패티가 있는 건데, 그 전편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제가 이걸 되게 좋아하는 메뉴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없죠. 버거킹에서도 옛날에 90년대만 해도 이 피쉬버거 메뉴가 있었다는 거 한국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제가 95년, 96년 이때 중학생 때인데, 그때 버거킹에서 실컷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 가서 먹네요. 네, 버거킹에서 제 식사를 한 곳이, 그 버거킹이 알렉산더 광장 지점이었고, 그쪽에서 뭐 멀지 않은 바로 옆에 찾아간 곳은, 여기는 그 독일 베를린 시청사예요. 이름은 로테스 라트하우스라고 하는데, 제 직역하면은 붉은 시청사, 붉은 시청. 외벽이 이렇게 붉은색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여기도 이제 대도시다 보니까 시청 건물이 꽤 크고, 그 프랑크푸르트 편에서 제가 언급했었지만 독일의 그 도시 구조상 시청 앞에는 무조건 거대한 광장이 이렇게 들어서 있어요. 넓게. 여기 이렇게 그런 멋진 분수도 이렇게 있고 그런데, 그런 시청 앞 광장이 넓게 펼쳐져 있는 그곳에서 뭐 행사도 하고 장도 열리고, 또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크리스마스 마켓도 열리곤 하는 그런 다목적 공간으로, 시민들의 공간으로 활용되어지는 공간인 그 광장인데, 여기 이제 붉은 시청사 앞에도 이렇게 넓다란 광장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모여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 시청 앞 광장을 중심으로 주변에 이제 좀 유명한 것들도 있는데, 지금 보이는 이 거대한 그 탑은 그 독일에서는 페안제아투엄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석하면은 텔레비전 탑인데, 말 그대로 그냥 방송 통신해주고 그런 이제 보조 기능을 하는 탑이라서, 근데 베를린의 어쨌든 랜드마크 중에 하나로 우뚝 서 있습니다. 그 옆에는 뭐 작은 교회도 있는데 아주 유명한 곳은 아니고요. 또 이동한 곳은, 여기는 베를린 조올로기샤 가텐이라고 하는 역인데, 일명 베를리너 조역. 조는 그 동물원이라는 뜻이고, 그 주변에 동물원이 있어서 이제 그 역 이름이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아마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베를린 여행 다녀본 분이면은 여기를 이제 중앙역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제 베를린 중앙역이 따로 생기기 전에 이 조역이 중앙역의 기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90년대, 2000년대 베를린 여행책 같은 거 보면은 베를린 초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게 이제 중앙역이라서 여행 시작의 중심지로 이렇게 많이 써 있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중앙역은 따로 있지만 여전히 이제 조역이 그 번화가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행하는 분들은 여기를 무조건 거치게 돼 있죠. 이 역 근처는 제가 살던 때에 비해서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건물도 많이 헐리고 새로 신축된 건물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나와서 쭉 앞에 보이는 저 그 지붕이 무너진 교회, 저기는 여전히 그때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그리고 그 앞에 그 쇼핑몰이 하나 있어요. 저렇게 그 다목적, 그냥 뭐 식당도 있고 뭐 상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쇼핑 센터인데, 저기는 이제 KFC가 있어서 제가 자주 갔고, 그리고 여기는 헬스클럽도 다녔던 기억이 있네요. Kalem çekersin yok bak. Hani ama diyor çok natürlich. Hani
Bir çimenki kurmadan evden çıksam tamam. Güven var. Merak gördük. Merak geri geçecek.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 지붕 무너진 그 교회 뒤쪽 길로는 이제 베를린 최대 번화가라고 할 수 있는 쿠담 슈트라세, 쿠담 거리가 나옵니다. 이제 쿠담 거리, 여기는 뭐 전형적인 쇼핑가로서 뭐 식당들도 있고 옷집들도 있고 여러 가지 쇼핑거리들이 즐비한 그런 상점가인데 뭐 백화점도 있고요. 근데 그 와중에 제가 그 이 독일에 있는 베를린에 있는 대형 백화점 중에 카데베이라는 백화점이 여기 쿠담 거리 맨 끄트머리에 있어요. 여기는 굉장히 또 럭셔리한 그런 백화점이고 꽤 아주 오래되고 멋있는 그리고 대형 백화점인데 저는 여기서 뭐 이렇게 옷이나 뭐 그런 걸 살 엄두는 안 났지만 가끔 가다 여기 그 식품 코너가 있어요. 상층부에 가면은 백화점 식품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슈퍼마켓도 있고 이제 식품 같은 것도 뭐 즉석 요리 같은 것도 팔고 그런 슈퍼인데 여기가 워낙 럭셔리한 백화점이다 보니까 맛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리고 식재료 같은 것도 뭐 파스타 이런 아니면 소스, 향신료 같은 것도 일반 슈퍼에 안 파는 것들 특이한 것도 많아서 제가 그때 요리를 꽤 많이 해 먹고 살았는데 가끔가다 기분 내고 싶을 때는 이런 저 카데베 백화점 식품부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먹거리나 식료품 같은 거, 식재료 같은 거 사다가 또 맛있게 해 먹고 그랬던 추억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베를린 하면은 이제 베를린의 상징, 베를린의 영원한 랜드마크, 브란덴부르크 문이죠, 여기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전 기념으로 만든 그 개선문인 거고, 여기는 참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한 곳이죠. 아, 그리고 전에 그 전편에서 이제 잠깐 언급됐던 여기 일식당, 이신이라고 하는 일식당, 그때 애매한 시간에 갔다가 너무 줄 많이 서가지고 허탕 치고 왔다가 다시 이날 이제 오픈 시간 맞춰가지고 11시였나? 11시 반이었나? 그때 맞춰가지고 딱 가서 오픈런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 아무도 없을 때 착석 여유롭게 시켰는데, 아, 진짜 그때 학생 시절에 너무너무 이제 독일 음식이나 그런 거에 질려가지고 일식 같은 거 먹고 싶을 때 한 줄기 희망이었는데, 이런 돈부리, 덮밥 같은 거랑 그리고 뭐 스시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파는 일본식 저 식당이에요. 일본 쌀을 직접 하는 곳인데, 뭐 지금은 뭐 한국에 있으니까 워낙 뭐 맛있는 일식도 많고 일본도 직접 갈 수 있고 해서 뭐 그렇지만 그때는 이게 여기가 뭐 최선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가지고 간만에 가가지고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기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그 중간에 그 역에 가까운 데 있는 빵집이에요. 근데 빵집에 가서 시킨 게 뭐냐면은 Ja, einmal Kaffee Creme klein und dazu ein Berliner bitte. Zum hier essen. 이제 베를린 와가지고 꼭 먹어야 되는 그 베를린 명물이 있는데 그 이름이 무려 베를리너예요. 그 빵 이름이. 이 베를리너가 뭐냐면은 그 던킨 도너츠의 그 이제 가운데 잼 들어가고 겉에 설탕 묻어 있는 그 도넛 아시죠? 그거예요. 그거의 원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베를린 살 때, 거기서 살 때, 뭐 사람들이 베를리너로 팔아가지고 도대체 뭔가 하고서 봤는데 이게, 그 먹어봤던 던킨 도너츠 그거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여기서 유래됐구나 싶어서 그때도 가끔 가다 먹었던 건데, 오히려 던킨 도너츠보다 훨씬 싸죠. 여기서는 베를리너가. 그래서 간만에 또 그때 기억하면서 커피 한 잔 곁들여가지고 먹었는데, 이제 와서는 제가 이런 뭐 빵, 뭐 간식이나 이런 걸 아주 막 즐기는 스타일이 아니게 돼가지고 그냥 또 그때 한번 생각하면서 기념으로 먹은 거지. 베를린 또 왔으니까 베를린 먹어줘야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제가 베를린 살 당시에 먹었던 것들 추억 겸 해가지고 먹었던 음식들이라면 여기는 꽈트로라고 하는 이태리 레스토랑인데 마침 제가 머무는 숙소 근처에 있었던 고급스러운 식당이었어요. 이태리 식당. 그런데 유럽에서 이태리가 아니더라도 이런 독일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이태리 식당 같은 데는 정말 믿고 먹는 이태리 식당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이 이제 이태리 사람들이 와서 직접 요리를 하는 곳이고 본토만큼 맛있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뭐 이태리 가가지고 고급스러운 식당을 가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기본 이상은 합니다. 어딜 가도. 그래서 이제 아주 한국에서는 이런 식당들이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여기 간 김에 이태리 음식도 먹고 싶어서 이태리 식당 좀 그럴싸한 데 있으면 꼭 가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마침 숙소 근처에 있어가지고 이제 들렀는데 아주 대만족을 했습니다. 일단 샐러드 하나 시켜서 먹었는데 간단하지만 아주 그 원재료 맛이 살아있고 드레싱도 과하지 않고 아주 제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대망의 메인 요리로 시킨 거는 라자냐거든요. 이거는 제가 80년대 꼬꼬마 때 독일에서 살 때 이태리 음식 하면은 제일 좋아하던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 볼로네제 스파게티하고 이 라자냐였거든요. 뭐 둘 다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맛이긴 하죠. 같은 그 토마토 계열 소스니까. 근데 볼로네제는 좀 많이 먹어봤고 라자냐는 특히나 좀 잘하는 데가 많이 없거든요. 좀 너무 좀 미국화돼서 미국식 맛이 좀 도드라지는 코스트코 라자냐 같은 맛이 한국에서는 좀 더 뭐 메인이고 또 냉동식품으로 많이 팔죠 라자냐가 한국에서는. 그런데 진짜 제대로 된 레스토랑 라자냐를 먹고 싶어가지고 주저없이 라자냐를 시켰습니다. 여기서 라자냐 진짜 그 이태리 사람이 하는 식당에서 이태리 사람이 만들어주는 라자냐는 얼마 만에 먹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날의 마지막 식사였는데 호텔 이제 복귀하기 전에 들어가는 중에 잠깐 들러가지고 먹었던 라자냐. 다음 편에서 베를린 이야기 더 좀 하고 그리고 먹었던 이야기도 이제 이어가겠습니다.